딸기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니, 이건 딸기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 알고 있던 딸기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달콤한 향이 먼저 코끝을 감싸더니 고지어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이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나는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도시 사람이다. 어릴 적부터 슈퍼마켓에 가면 항상 딸기를 사 먹곤 했고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는 초코 딸기 케이크가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기가 그냥 그랬다. 겉모습은 예쁘지만 향도 별로고 씹으면 밍밍하고 심지어 약간 씁쓸하기까지 했다. 친구들과 종종 이런 얘기를 나눴다. 요즘 딸기 왜 이래? 그냥 무의 딸기향 첨가한 느낌이야. 그땐 다들 웃으며 넘겼지만 그 밍밍함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던 나는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서울에 오게 되었고 그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상상 이상으로 깔끔하고 체계적인 환경에 놀랐고 지하철을 타면서는 쾌적함에 감탄했다. 이 정도면 뭐든 맛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경험이 하필이면 딸기였다.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마트에서 우연히 딸기 한 팩을 샀다. 사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샀다. 별 기대 없이 한 알 집어먹은 그 순간 내 입은 배신당한 기분마저 들었다. 내가 알던 딸기는 도대체 뭐였을까? 한 알 먹고 또 하나, 또 하나. 정신을 차려보니 반이 사라져 있었다. 그때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가 먹어온 딸기들은 가짜였다고. 그건 진짜 딸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이후 나는 딸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과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음은 배였다. 아, 한국 배. 그건 마치 사과와 수박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 같았다.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무게감부터가 다르다. 겉껍질을 벗기자마자 흘러나오는 과즙. 한 입 베어 물면 사각사각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달콤한 향이 퍼진다. 미국에서 먹던 배는 말랑말랑하고 거의 샐러드용에 가까웠다. 단맛도 적고 물도 별로 없어서 그냥 먹기엔 애매했는데 한국 배는 디저트였다.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다. 영국 남자 채널에 나왔던 친구가 한국 배를 먹고 이렇게 말했다. 사과와 비슷한데 과즙이 3배는 더 풍부한 것 같아. 그 말 100번 공감했다. 나도 처음에는 사과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다. 그리고 참외. 이건 아예 처음 보는 과일이었다. 노란 껍질에 하얀 속살. 처음엔 바나나랑 멜론을 합친 건가 싶었다. 그런데 한 입 먹고 놀랐다. 상큼한 듯 달콤하고 껍질도 얇아서 깎을 필요도 없고 씨까지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 일본인 친구 하나는 한국에서 참외를 처음 봤을 때 왜 씨를 다 뱉지 않지? 하고 의아해했단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먹다 보니 그게 참외의 매력이었다. 고소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계속 손을 가게 만들었다. 한국 참외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멜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마지막으로 사과. 사실 미국도 사과가 유명한 나라다. 워싱턴 사과 같은 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런데 한국 사과를 먹고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보통 사과는 시큼한 맛이 강하거나 단맛이 강하더라도 껍질이 질기고 과육이 딱딱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 사과는 겉은 단단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고 단맛이 아주 진했다.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입안에서 퍼지는 자연스러운 향이 너무 좋았다. 러시아 친구 하나는 한국 사과를 먹고 이렇게 말했다. 비싼 이유가 있다. 러시아 사과보다 훨씬 맛있다. 나도 동의한다.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그 맛과 품질이라면 아깝지 않다. 구독, 좋아요, 좋아,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니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한국 과일은 단지 맛있는 것을 넘어서 어떤 감동을 준다. 그 안에는 한국 농부들의 땀과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품종 개량이 숨어 있다. FTA 이후로 수출이 급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반드시 세계로 나가야 할 맛이다. 세계 시장에서 KPOP K프루스로 확장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과일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한국을 경험해봐야 한다. 여긴 그저 과일을 먹는 곳이 아니라 과일이 예술이 되는 나라다. 나는 한국 과일을 통해 진짜 맛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첫 경험의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다시 한국에 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분명하다.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딸기 한 팩을 사는 것. 그리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나는 또다시 놀라고 감동받을 것이다. 나는 과일 하나에도 나라의 정체성이 담길 수 있다는 걸 한국에 와서 처음 느꼈다. 그저 맛있고 신선한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단지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 과일이 단순히 국내에서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식탁 위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딸기, 포도, 배, 사과 같은 과일들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중동까지 수출되고 있고 현지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왜 이렇게 달아? 이게 진짜 과일이야?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뿌듯했다. 마치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왠지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생겼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딸기의 이야기였다. 싱가포르의 프리미엄 슈퍼마켓에서 한국 딸기는 항상 진열대 최상단에 놓인다.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금세 동이 나버린다.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기록하며 일본 딸기와도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이는 한국 농가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품종 개량 덕분이라고 한다. 딸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한 알의 가치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선 예술품처럼 느껴졌다. 놀라운 건 딸기만이 아니다. 샤인머스켓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무슨 디저트 브랜드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국산 프리미엄 포도라는 걸 알고 나선 관심이 생겼고 마트에서 직접 사서 맛을 본 순간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사탕처럼 달콤한 맛.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맛이 균일하다는 점이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도들은 알이 제각각이고 맛도 다르기 마련인데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마치 정제된 맛이었다. 최근엔 이 포도가 홍콩,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중동과 유럽에서도 고급 선물용 과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배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 먹던 물기 없는 서양배는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혔다. 한국산 배는 크고 무겁고 한 입만 베어도 과즙이 줄줄 흘러내려 수건이 필요할 정도였다. 내가 그 맛에 감탄하고 있을 때 TV에서 영국의 인기 유튜버가 한국 배를 처음 먹고는 이건 사과보다 더 사과 같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봤다. 정확한 표현이었다. 서양의 배가 디저트보다 요리용에 가깝다면 한국 배는 그 자체로 완성된 디저트였다. 무엇보다 특유의 식감과 단맛은 지금도 잊히질 않는다. 그리고 참외.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이다. 나는 처음에 이 노란 과일을 보며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다가갔는데 첫맛 이후로 완전히 반해버렸다. 아삭하면서도 달콤하고 씨를 뱉지 않고 먹는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지금 우리가 먹는 노란 참외는 한국에서 자체 개량한 품종이라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도 비슷한 멜론류 과일이 있지만 이렇게 작고 단맛이 강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가진 참외는 오직 한국에서만 자란다. 이 과일은 여름철 국민 과일로 불릴 만큼 한국인에게 익숙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전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 충격은 유명 셀럽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라이언 레이놀즈가 한국 딸기를 먹고 극찬한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일본 유명 기자가 한국 참외를 먹고 과일 문명 충돌을 경험했다는 글을 남긴 것도 화제가 됐다. 심지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출신 인플루언서는 한국 사과는 비싸지만 정말 그 값을 한다며 러시아 사과보다 훨씬 달고 향긋하다고 극찬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맛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정으로까지 이어진다. 나는 한국 과일을 맛보며 단순히 맛있다는 표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이건 경험이고 감동이다. 그 뒤엔 수많은 농가의 피땀 어린 노력과 수출이라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한 한국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가끔 한국산 과일이 수입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나는 꼭 산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한다. 이게 진짜야. 이걸 한번 맛보면 내가 알고 있던 과일은 다 잊게 될 거야. 어느 날이었다. 서울 근교의 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맑았으며 그날은 마침 과일 시식 이벤트가 한창이었다. 입구 근처에서 샤인머스켓을 몇 알 맛본 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사과와 배, 딸기를 돌아다니며 시식하고 비교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마치 과일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진 건 한 할머니가 직접 재배했다는 딸기를 시식하던 그 순간이었다. 나는 딸기를 한 입 베어 물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다. 이건 예전에 먹던 한국 딸기 맛이 아닌데 달콤함도 향긋함도 없이 밍밍했고
오히려 약간 덜 익은 느낌까지 들었다. 잠시 멍해진 채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말했다. 한국 과일도 완벽하진 않네. 생각보다 별로야.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그렇게 극찬했던 한국 딸기가 이 자리에서 평범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 충격처럼 다가왔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던 걸까? 나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침 장터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우리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맛이 좀 밍밍했지? 오늘 딸기는 비를 맞고 자란 거라 당도가 좀 떨어졌어. 그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치만 뿌리 튼튼하게 키우려고 일부러 비도 맞히고 그래.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진짜 맛있는 거란다. 그 순간 나는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할머니의 말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항상 당도계, 수치, 과일 외형, 균일한 맛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했지만 진짜 한국 과일의 맛은 그 배경과 정성,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날 저녁 나는 그 할머니의 딸기를 다시 한번 사서 숙소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딸기 하나를 천천히 베어 물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달았고 무엇보다 맛보다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과일 하나에 담긴 노고와 사랑, 그리고 철학이 입 안에서 천천히 퍼지는 것 같았다. 그런 감정은 내가 자라온 미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며칠 후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푸드 블로거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국 과일이 인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에요. 이 과일 하나를 만들기까지의 여정이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수준의 섬세함과 장인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한국 과일은 그저 입맛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삶, 그들의 땀과 기다림, 그리고 뿌리에 대한 사랑이 응축된 작품이었다. 내가 초기에 느꼈던 과일의 감동은 단순히 달아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이 담긴 맛이었고 그 진심은 외국인인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 과일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단순히 달고 맛있다는 표현 대신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 한국 과일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과일이 입 안에서 다르게 느껴지죠. 그건 누군가에게는 농부의 진심이고 누군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며 나 같은 외국인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기억이 된다.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날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단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기, 사람,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정서를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그 딸기를 사 먹고 싶었다. 처음엔 단순한 충격이었고 그 다음엔 감탄이었고 마지막으로는 감동이었다. 이번엔 어떤 감정일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과일 가판대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친절했고 상인들의 미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뜻했다. 정성스럽게 진열된 과일들 사이에서 나는 가장 신선해 보이는 딸기 한 팩을 골랐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조심스레 한 알을 입에 넣었다. 예상대로 달콤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했던 건 그 달콤함에 얹힌 추억의 무게였다. 내 머릿속에는 한국에 처음 왔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딸기, 배, 참외, 사과, 샤인머스켓, 그 수많은 과일들이 내게 준 건 단순한 맛의 충격이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고 수많은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이렇게까지 과일 하나로 감정을 움직인 적은 없었다. 한국에서의 과일 경험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체험이자 인간적인 감정의 기록이었다. 나는 처음에 한국 딸기를 먹으며 단순히 맛있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한 알 속에 담긴 사람들의 정성과 나라의 자부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게 내가 한국 과일을 잊지 못하는 진짜 이유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나는 손에 남은 마지막 두 알의 딸기를 바라보다 결국 꺼내 먹었다. 창밖 풍경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맛은 내 안에 깊게 남아 있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부가 내 안에 스며든 것처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마 슈퍼마켓에서 한국 딸기를 찾게 될 것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주저없이 집어들 테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할 것이다. 이건 그냥 과일이 아니야. 한국에서 온 감동이야.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좋은 과일은 단지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고 마음을 흔든다는 것을. 한국 과일은 그런 의미에서 내게 하나의 작품이 되었고 나는 그 작품을 잊을 수 없다.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찾을 곳도 가장 먼저 살 물건도 분명하다. 딸기 한 패. 그리고 그 딸기를 먹으며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느끼고 싶다. 감사함과 놀라움. 그리고 다시 시작된 어떤 인연의 기분을.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면 꼭 해보시길 바란다. 딸기든 배든 사과든 참외든 어떤 과일이든 좋다. 한 입 베어 물고 여러분만의 감동을 찾아보시라. 그리고 그 감동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K푸르지 주는 마법이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 과일에 대한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여러분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